저는 기득권을 훔쳐진 채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금년 4월 총선거에서 그동안 저를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경기도 군포 시민을 떠나 이 땅의 마지막 우리 민주 세력의 불모지이자 3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대구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정면 승부에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되지도 않을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구는 바뀌어야 된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야 된다. 반대만 하는 야당,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그런 정치풍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많은 합리적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런 풍토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숙한 절도 있는 정치, 그런 야당 풍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내려찍기에 지난 공천 과정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대구는 뒷발패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대구 시민은 자존심이 없이 1번만 찍어댈 거라고 믿는 이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대구 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까? 우리 아이들 일자리 생깁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유튜브 김부겸 TV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요. 사실 대구와 함께 해온 그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 선거에 명운을 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장 뜨거운 지역구는 지금 대구, 경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보다는 대구가 가장 핫풀이 돼버렸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다른 선거는 대체로 자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모여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주자로 누가 출마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구시장이 출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는 안 받으시는데 연합뉴스 기자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자,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에서 나한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는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무슨 얘기냐? 이달 중으로 출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25일 출마설, 내일이죠. 수요일이고요. 30일 출마선언설, 이제 두 가지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있었는데요. 내일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30일 가능성,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예측했던 대로 30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가장 정확하죠.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에서 나한테 자꾸 당신 나와 이렇게 밀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대구를 위해서 민주당이 뭘 해줄 건데, 이게 사실 지자체장 출마 선언하는 거, 뭐 대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1번만 찍으실 겁니까? 저렇게 비를 철철 맞고 주장하고 외쳐봐야,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돌릴, 마음을 녹여줄 뭔가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 계속 당신 출마해라라고 요구한들 이 당선이 될 수가 있겠냐. 안 되는 선거 몇 번이고 출마해봤다. 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정청래 대표도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보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정당 대결로만 가면 하나마나인 선거가 된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맨날 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1번 찍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2번 이게 바뀌었죠.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언제까지 2번 찍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1번 찍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봐야 대구 사람들 안 바뀐다. 손가락이 투표장에 들어가면요. 대구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번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면 손가락이 국민의힘 쪽으로 휜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투표를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찍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대결로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선거의 출마 여부를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죠. 대구가 이러이러한 걸로 낙후가 됐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을 좀 해보자.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책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무조건 당의 지시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거 일종의 협상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계속 1등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1등으로 나오는 것이다.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다르다라고 지적하면서 3지대가 설 자리는 없다. 무슨 얘기냐.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두 사람 특히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경선에 불복하고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죠. 이번에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구 정가를 취재해 보면 김 전 총리하고 비슷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의 불교와 가깝대요. 대구의 불교, 특히 이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불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도전을 한번 해봄직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무소속 출마 선언문을 한 측근이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속으로 이렇게 도전할 거다라는 입장문을 주호영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보고 동하면 바로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건을 전달받은 주호영 의원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2, 3일 정도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미뤘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불교 쪽을 믿고 한번 도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호영 의원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김부겸 전 총리 생각대로 잘못 섣불리 나갔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다음 정치 스텝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주호영 의원 측이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처럼 군부를 지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대구 지역 정가에 밝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기부겸 당선하는데 밑불을 놓게 되면 그 원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근데 그 말을 할 만한 얘기예요. 그 중복지론 이게 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중부담 중복지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이었지만 당시에는 배신자 프레임에 빠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연합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대로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 어떤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총리와 한 라인을 구축하고 소통 중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과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김 전 총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중요한 건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구공항 이전과 신공항 연계 철도 도로망 건설 같은 이를테면 정부 차원에서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군공항 이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도 의제가 된 바 있습니다. 최소 17조, 많게는 20조까지도 전망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어느 단위에서 이 돈을 부담할 거냐? 이것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게 대구 정치인들의 기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 한 해 예산이 얼마일까요? 대구시 한 해 예산이 1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12조 정도 되는 셈인데요. 이 돈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정부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도 이전시키고 여러 가지 혐오 시설도 바꾸고 뭐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큰 돈 들어가는데 중앙 정부가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구의 지원에 나설 것이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김부겸 전 총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주면 출마. 불가하다 그러면 나 안 나가. 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부산 사례를 보면 확인이 되죠. 해수부 이전 하나만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이재명 정부가 주고 있고 실제 지역 정치 분위기를 확 바꿨던 것처럼 대구도 이재명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실제 가능한 무언가를 주어야 대구 민심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철진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GRDP 전국 꼴찌 경쟁 없는 사회에서 비전 없는 사회로 이렇게 나락에만 빠져드는 대구의 변화를 물적 토대를 바꿔가면서 해내자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적극 도와주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를 주목하고 대구의 변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정권을 맡아서 운영했던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 는 왜 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의 민심이 어떤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조만간 대구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민심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